대한민국 중산층의 삶이 마치 거대한 기계가 멈춰선 것처럼 동시에 정지해버린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닌 시대의 종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고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왔던 그 튼튼했던 인생의 계단 자체가 이제는 통째로 증발해버린 인생 계단 증발 증후군이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과거에는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며 가족들과 외식을 즐기는 사소한 변화들이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지표이자 뿌듯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당연했던 기쁨은 사라졌고, 우리는 왜 이 거대한 정지라는 늪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우리네 식탁의 풍경과 리듬이며, 주말 저녁이면 활기차게 밖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이제 무겁게 집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저녁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정갈한 한정식집을 찾는 것이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한 메뉴판을 펼쳐들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던 그 시간 자체가 우리 가족이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산층만의 여유이자 특권이었습니다. 비싼 음식을 고르는 아이에게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며 호기롭게 웃어 넘기던 가장의 넉살 좋은 미소는 이제 빛바랜 사진 속 기억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쥐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뭐가 맛있었냐고 묻던 그 소소한 대화는 우리를 지탱하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사이 외식 물가가 25% 넘게 폭등하면서 평범했던 외식은 이제 가계부를 위협하는 거대한 지출이자 사치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10,000원짜리 점심이 어느새 15,000원이 되었고, 온 가족이 한 번 마음 편히 외식이라도 하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식탁 방어선의 붕괴라고 부르며 밖에서 큰 돈을 쓰느니 차라리 마트에서 고기를 사다 집에서 구워 먹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요리하기가 귀찮아서 외식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밖에서 사 먹는 가격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도저히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밥이 늘어난 것은 건강을 위해서나 요리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가게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부족해 간편식을 먹었다면 지금은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하는 것보다 간편식을 사 먹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간편식을 먹는 이유로 비용 절감을 꼽은 응답자가 10년 새 2배 넘게 뛰었으며, 이는 편의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끌벅적한 식당 대신 어두운 거실 탁자에 앉아 밀키트 볶음밥을 묵묵히 씹고 있는 50대 가장의 뒷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초상입니다. 한때는 바쁜 일상을 도와주던 고마운 밀키트가 이제는 우리 가족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차가운 생존 키트로 그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크게 웃으며 맛있다고 말하지만 가장의 마음속에는 이게 우리의 진짜 형편이구나라는 씁쓸한 자각이 피어오릅니다. 식탁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풍경도 달라졌으며, 가전제품을 고쳐 쓰는 미덕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강제된 정체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리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번에 장만할 더 큰 TV나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상상을 하며 상향의 욕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다음 모델의 화려한 사양이 아니라 수리한 이 가전으로 과연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처절한 생존의 기간입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갈 인생의 사다리가 끊기다 보니 물건을 아껴 쓰는 미덕은 어느새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정체로 변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궁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최첨단 기술이 내 삶의 좁은 틈새로 들어올 경제적 여유와 자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위로하며 포장하지만 사실은 소비하고 싶어도 소비할 수 없는 깊은 체념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새 물건이 나올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설렘과 욕망 자체가 이제는 증발했으며, 무언가를 바꿔봤자 삶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무력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성향은 10년 새 급락했는데, 이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노후에 대한 공포가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어도 지갑을 굳게 닫게 만드는 경제적 방어 본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외식 한 번 줄여 3만 원을 아끼고 가전을 바꾸지 않아 100만 원을 비축하며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 아닌 불안한 미래를 위한 최후의 비상금으로 쌓아둡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며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거대한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방어의 결과물입니다. 한때 중산층의 소박한 행복이었던 여행의 문턱도 이제는 도저히 넘기 힘들 정도로 높아져 버려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여행 계획을 조용히 접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꼬박 적금을 부어 아이들과 동남아 휴양지로 떠나던 그 소박한 꿈은 이제 미친 듯이 치솟은 항공권 가격과 현지 물가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이제는 국내 여행조차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졌으며 주말에 어디 가자는 즐거운 제안 대신 그냥 집에서 쉬자는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실정입니다. 치솟은 기름값과 숙박비, 그리고 나가면 모두 돈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우리 가족의 활동 범위는 점점 거실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자동차는 한국 중산층에게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시각적인 지표였습니다. 신혼 때 작은 소형차로 시작해 아이가 태어나면 더 안전하고 넓은 SUV로 바꾸는 과정은 우리가 사회적 계단을 한 칸씩 정직하게 오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면 중형 세단으로 차급을 올리며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그것은 가장으로서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커다란 보람 중 하나였습니다. 은퇴 전에는 누구나 한 번쯤 화려한 외제차를 타보고 싶어 했으며 이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인생의 훈장이었습니다. 소형에서 중형으로, 국산에서 수입차로 이어지는 그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성취감은 우리를 매일 아침 치열한 일터로 나가게 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대리점에서 반짝이는 새 차의 키를 처음 건네받고 시동을 걸 때 그 설레던 떨림과 가족들을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던 그 행복한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고속도로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백미러로 힐끗 바라보며 밤길을 달리던 그 소중한 시간은 가장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한 행복의 정점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히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내가 소중한 가족을 위해 이만큼 훌륭하게 해냈다는 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증명하는 가장 묵직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의 성적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의 평균 폐차 주기는 16년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는 2000년 당시의 8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2배가 되어버린 매우 충격적이고 서글픈 수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동차 정체 현상인 카 데드락이라 부르는데 이는 엔진의 내구성이 좋아졌다는 기술적 측면보다도 상향 이동이 멈춰버린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내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16년을 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가슴 아픈 진실은 그 긴 세월 동안 다음 차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우리의 정체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차를 10년 정도 타면 중형에서 대형으로, 국산에서 수입차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향의 욕망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건강한 욕망의 회로가 우리 중산층에게 완전히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30대 초반의 산 차를 40대 후반까지 꾸역꾸역 타면서 속으로는 이 차가 내 인생의 마지막 차가 될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예감을 하며 매일 아침 도로 위를 무겁게 달립니다. 우리가 차를 바꾸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인생의 사다리가 이미 우리 곁에서 영원히 치워졌음을 본능적으로 깊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우리 중산층의 삶은 이렇게 동시에 멈춰버린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보면 노동의 가격인 임금과 자산의 가격인 집값의 거대한 괴리가 우리 사회에 독처럼 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실히 일해서 받는 월급의 상승 속도와 집값의 상승 속도가 비슷했기에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자산 가격은 로켓처럼 하늘로 치솟았지만 우리가 노동을 통해 얻는 가치는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붙어있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우리 사회에 완전히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 동안 서울의 집값은 2배, 3배로 폭등하면서 노동을 통한 자산 형성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신의 영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던 중산층의 허리가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이 맥없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거대한 멈춤의 실체는 결코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보상받던 과거의 선순환적인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데, 우리가 멈춰선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 자식들이 밝은 미래로 올라올 길을 막는 거대한 벽이 되고 있다는 서글픈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희망 자본의 고갈이며, 경제라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위험하고도 슬픈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입니다. 우리가 외식을 줄이면 골목 식당들이 문을 닫고, 식당이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일하던 평범한 이웃들이 소중한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바꾸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의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이는 결국 신규 채용의 전면 중단이라는 차가운 부메랑이 되어 결국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미래에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갑을 굳게 닫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딘가에서는 채용 공고가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간절한 이력서는 갈 곳을 잃은 채 차가운 허공을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 전선에서 고전하는 아들과 면접 탈락 소식을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전하는 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부모는 남몰래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멈춰선 이 정체된 자리는 자식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올라올 길을 가로막는 거대하고 차가운 장벽이 되어 그들의 앞날을 어둡게 가리고 있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간 아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무거운 한숨 소리를 들으며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우리 세대는 성실함이 곧 인생의 튼튼한 사다리였기에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 성실히 저축하면 전세를 얻고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바늘 구멍을 통과해도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가혹한 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의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도 미친 듯이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은 청년들을 깊은 체념에 빠뜨립니다. 당장 이번 달에 월세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미래를 꿈꾸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격려가 아닌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책임한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자식에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수십 년 땀 흘리면 자식의 출발선에 보탬이 될 거란 계산이 섰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신의 노후 하나 지키기도 벅찬 현실 앞에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 내밀 부모의 손은 너무나 가볍고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차마 뱉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평생 바쳐온 내 인생의 정체를 인정하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으며 10년 넘게 같은 차를 타고 집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아버지의 무능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소중한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최후 방어선이지만, 동시에 다음 단계로 가는 사다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슬픈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꿈을 꾸는 법 대신 상처받지 않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티는 법을 부모의 뒷모습에서 먼저 배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따뜻한 응원이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채찍질이자 가혹한 상처가 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인 집에 대해 논의해보려 하는데,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의 집은 인생의 계단 그 자체였으며, 결혼하여 전세로 시작해 몇 년을 성실히 모아 내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을 갖는 것은 생애 최고의 감격이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각자의 방이 필요해지면 더 넓은 집으로 평수를 늘려 이사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평생 고생한 자신과 아내를 위해 공기 좋고 인프라가 갖춰진 괜찮은 동네에 자리를 잡는 것이 중산층의 최종적이고 소박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집을 바꾼다는 행위는 곧 내 인생의 가치가 한 칸 올라갔다는 성공의 상징이었기에 이사하는 날은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나누는 잔칫날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시루떡을 돌리고 지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며 새 집을 구경시켜주던 그 풍경 속에는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간다는 확신과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는 단순히 주소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실함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으나, 최근 대한민국의 이사율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주거의 화석화 현상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절벽을 넘어 더 나은 삶을 향한 이동의 욕구가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의지 자체가 희미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5년 후 더 큰 집으로, 10년 후에는 꿈꾸던 동네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꿈 자체가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한자리에서 10년, 15년을 버티는 것은 상향 이동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조차 밀려나지 않으려는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바꾸며 인생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믿어왔던 세대이기에 집이 멈췄다는 것은 곧 우리 인생의 성장판이 닫혔음을 의미하는 서글픈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식의 즐거움과 여행의 설렘, 자동차를 바꾸던 성취감과 집으로 대표되는 인생의 목표가 동시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은 결코 대단한 부자가 되길 갈망한 것이 아니며 그저 남들처럼 먹고 자며 조금씩 나아지는 평범한 인생을 꿈꿨을 뿐입니다. 주말에 외식 한 번, 10년에 한 번의 차 교체, 아이의 성장에 맞춘 집 넓히기라는 당연했던 삶이 이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장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거대한 정체가 결코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던 사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 보상받고 상향 이동이 가능했던 황금빛 사다리의 시대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화려했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묵묵히 일궈온 삶의 가치는 결코 저물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사다리가 통째로 사라진 가혹한 황무지에서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싸워온 영웅입니다. 평범함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낸 당신의 묵직한 어깨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비록 세상은 멈춰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신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그 무엇보다 빛나는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뒷모습에서 화려한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가족을 지켜내는 진정한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다는 따뜻한 격려가 우리 사회와 가정에 다시금 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비록 사다리는 사라졌을지라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곁을 지켜준다면 정체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작은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오늘 하루도 가족을 위해 버텨주어 정말 고맙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정체되지 않았으며 그 성실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가족의 미래라는 소중한 길을 여전히 닦아가고 있습니다.